이번 시간에는 지분 수익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분 수익률, 그러면 투자자의 투자한 금액의 돈을 지분이라고 하죠. 부동산에 투자할 때 전부 자기 돈만 갖고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자의 지분에 대한 수익을 지분 수익률인데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철수가 빌라에다가 1억을 투자를 했다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예. 그리고 1년 동안에 그 빌라에서 400만을 월세로 벌었다고 하자 이 말이죠. 예. 그런데 빌라에서 매매 차익으로, 빌라는 대개 매매 차익이 잘 안 생기는데 공부를 위해서 한 200만 원 정도 매매 차익이 생겼다고 하자. 그러면 600만 원을 번 거죠. 예. 그리고 1억을 투자하는 과정에 은행에서 6천만 원을 3%로 빌렸다고 가정을 하고 관련된 투자의 용어 정리를 해보자 이 말이죠. 그럴 때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는 두 가지로 돈을 벌지 않습니까? 하나는 월세, 또 하나는 매매 차익. 그런데 여기서 월세로 버는 돈을 소득이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문에 소득이득 그러면 뭘로 번 돈을 말한다? 월세다. 그러면 아까 400만 원 벌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400만 원을 소득이득 그러는데 원래 투자한 돈이 얼마였어요? 1억이었죠. 그래서 1억을 중심으로 400만 원은 퍼센트로 4%가 되는 거예요. 이 4%를 소득이득률 이렇게 하자는 거죠. 우리가 1억이라는 돈은 동그라미가 8개 아닙니까? 8개인데 이걸 끊어서 이렇게 소수점이 끊어가지고 이걸 100, 100만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1억 그러면 동그라미 8개 아니면은 100, 100만 이렇게도 숫자를 알아두시고, 그래서 1억의 1%는 100만 원인데, 그래서 1억을 투자해서 400만 원을 벌었다면은 4%가 되는 거죠. 이 4%를 뭐라고 한다? 소득이득률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매매 차익이 200이 있다고 가정했죠. 그 200을 우리는 자본이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지문에 자본이득 이런 말이 나오면은 무슨 뜻이다? 매매 차익인데, 그러면 1억을 갖고 뭐냐면은 200만 원을 계산하면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를 자본이득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두 개 합친 것을 종합수익률 6%를 벌었지 않습니까? 합쳤다 해서 종합수익률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또 다른 말로는 총자본 수익률 이렇게 합니다. 총자본이 얼마요? 1억이죠. 예, 수익이 얼마입니까? 600이죠. 수익률 그럼 6%. 그래서 세 개 용어, 월세는 소득이득, 매매 차익은 자본이득, 그리고 두 개를 합친 것을 총자본 수익률 이렇게 하자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은행에서 6천만 원을 3%로 빌렸다고 했죠. 그런데 은행은 6천만 원을 빌려줄 때 이 3%를 벌기 위해서 빌려줬어요. 그때 그 은행을 뭐라고 하는 거니? 저당 투자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개론에서 저당 그러면 대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의 입장에서 벌어들인 3% 대출 이자율을 은행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저당 수익률 그러는 거죠. 예. 그럴 때 그 저당 수익률 이자가 3%를 생각을 하고, 그때 빌려줄 때 빌려준 비율을 대부 비율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대부 비율 이런 말을 하면은 항상 개로는 율 그러면은요 앞에 있는 말이 위로 갑니다. 그래서 위에가 대출액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항상 밑에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아까 6천만 원 빌렸으니까 대부 비율은 몇 프로가 됩니까? 60%가 되겠죠? 자, 그런데 좀 중요한 단어 알아두세요. 여기 부채 비율. 앞으로 부채 비율 그러면은요 항상 부채 비율은 위에가 부채입니다. 위에가 부채고 밑에가 지분이에요. 항상 지분이라는 거. 다시요.
부채 비율 그러면 위에가 부채고 밑에가 지분이라는 거. 이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100% 시험에 나오는 용어니까 꼭 알아야 돼요. 그러면 뭐냐면 아까 6천을 빌렸으니까 위에가 6천이고 내 돈이 밑에가 4천 아닙니까? 그래서 60%의 대부 비율이 있으면 부채 비율은 150이 된다는 거. 이것도 꼭 알아주세요. 다시요. 1억 중에서 6천만 원 빌리면 대부 비율은 60%. 그 다음에 대부 비율이 60일 때 부채 비율은 얼마가 된다? 150이 된다는 것.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번 돈이 얼마냐를 찾는 것을 지분 수익률 그러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이 지분 수익률은 시험 문제 너무 잘 나와요. 이걸 계산 문제라고 하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아까 번 돈이 얼마입니까? 네, 번 돈은 600 벌었죠. 예. 그리고 이자는 줘야 되겠죠. 이자 얼마를 줘야 됩니까? 180인데 왜 180이냐면은 6천만 원 빌렸다고 하지 않았어요? 6천에 대해서 몇 프로 빌렸다고요? 3%. 그래서 6천에 대해서 3% 하면은 180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번 돈을 찾고 이자를 주고 나면 남은 돈이 얼마 남았어요? 420만 원 남았잖아요. 근데 이 420만 원을 얼마로 벌었어요? 지분으로 4천으로 나누면은 내가 번 돈이 나오는데 이게 10.5%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번 돈을 계산할 때는 이 3단계로 상식적으로 첫 번째 번 돈 찾고 두 번째 이자 계산하고 마지막에 지분으로 한다. 제가 번이지 이런 말을 많이 할 거예요. 다시요. 내가 번 돈 계산할 때는 첫 번째 번 돈 찾고요. 두 번째는 뭐 주고 이자 주고 세 번째 지분으로 나눈다. 번이지 한다. 이렇게 연습을 하고 이거는 번 돈 이자 지분으로 나눈 건 상식으로 생각하고요. 하나 공식을 하나 알아두세요. 우리가 지분 수익률 공식은요. 이 총총이부 단어 중요합니다. 총자본 수익률에다가 총자본 수익률 빼기 이자 곱하기 부채 비율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아까 부채 비율은 뭐라고 했어요? 위에가 부채고 밑에가 지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분 수익률은 총총입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총자본 수익률 6이라고 하자고 안 했어요? 6%입니다. 그리고 6에서 3을 빼고 6에서 이자 3% 빼고 부채 비율이 아까 부채는 위에가 얼마입니까? 6천 예, 밑에가 4천 이렇게 되면은 1.5가 되죠. 그 1.5를 곱해 갖고 계산합니다. 자, 근데 이걸 계산할 때는요. 반드시 계산은 가로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곱하기 나누기 하는 겁니다. 예, 곱하기 하고 나누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더하기 빼기 하는 거예요. 항상 이 계산 순서는요.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거니까 연습을 하는데 그래서 6하고 3을 먼저 계산합니다. 6하고 3을 먼저 계산하면 3이 나와요. 3에다가 곱하기 1.5를 하는 거예요. 1.5를 하면은 얼마가 나옵니까? 이거 4.5가 나오고 4.5를 마지막에 6이다 더하면은 10.5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번 돈은 10.5%다. 이렇게 계산하자는 것. 오늘은 여기서의 계산 문제는 나중에 제가 계산 문제와 별도로 우리가 모아갖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는데 지분 수익률은 첫 번째 번 돈을 찾고 그 다음에 이자를 주고 지분으로 나누어 갖고 계산하는 거 10.5%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하나는 총총입으로 총자본 수익률 더하기 총 빼기 이자 곱하기 부채 비율 해서 이 용어 소득이득, 자본이득, 총자본 수익률, 저당 수익률, 대부 비율, 부채 비율, 지분 수익률 이런 말들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숫자가 나와서 좀 어렵지만은 오히려 반복을 하면은 쉽게 익숙하게 정리가 되리라고 봅니다.